서울에서 대형 평수를 살고 싶으면 이 물건이 딱 적당하거든. 심지어 이거는 경매로 사면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살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유치권 때문에 1억 싸게 살 수 있는데, 아마 이게 나도 서류만 검토하고 전화 몇 통만 해도 유치권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매 공부를 한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해당 물건이 유치권이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걸 알 거야. 하지만 아무도 입찰을 못해. 이렇게 2, 3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명의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거든.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매 공부를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물건이 바로 1억 시세 차익을 날 수 있는 좋은 물건인데 아쉽게도 쉽게 입찰을 못 하거든. 너무 무서우니까. 아직 주택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치권 물건을 살 수 있겠어. 하지만 내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본다면 충분히 이런 물건 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 시도해보고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날 수 있거든.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봤지만 저번에 내 후배 와가지고서 1억 시세 차익 난 거 봤잖아. 그런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경매는 꿀팁 경매. 안녕하세요, 꿀팁 경매입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빨간 글씨로 유치권 신고 있음 이라는 문구 보고 바로 창을 닫은 경험 다들 하셨을 거예요. 해결하기 복잡해 보이고 자칫하면 큰 돈이 추가로 지출되거나 너무 큰 금액이라면 입찰 보증금까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 바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인데요. 해당 경매 물건은 바로 그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의 입지 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치권 성립 조건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아주 담백하게 팩트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2023 타경 107699 서울 노원구 중계동 593번지에 위치한 삼성 아파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원으로 표시된 곳이 해당 단지인데요. 북측으로는 불암산 지락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는 서울 불암초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직선 거리로는 가까운 곳에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이라 부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102동 3층 305호로 18층 중에 3층인 저층부에 해당합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는 약 43평, 대형 평수에 해당합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가격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고 권리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감정가가 무려 9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2회 변경 후 1회 유찰되어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7억 3,920만 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을 보시면 아는데 23년 6월 28일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2년 반 전 가격이란 뜻입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가격 흐름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프상 2021년 경에는 11억 원도 충분히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8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인 25년 3월과 10월 거래를 보면 1층은 7억 후반, 중층은 8억 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즉 지금 최저가인 7억 3,900만 원은 최근 실거래가보다 약 1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치권 문제를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가격적인 면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임엔 틀림없습니다. 즉 권리상 리스크를 줄인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유치권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주의사항을 보면 유치권자 하모 씨로부터 2,87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해 유치권이 무엇인지 민법 제320조를 근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줄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비를 줄 때까지 나 이 집 열쇠 못 줘 하고 버텨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유치권은 과연 성립할까요?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25년 10월 23일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권리 신고 포기 및 철회서가 접수되었음 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던 사람이 스스로 나 권리 포기할게 라고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자인 성민투자금융대부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는 유치권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계속 점유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도중에 점유를 잃었다면 민법 328조에 따라 유치권은 즉시 사라집니다. 서류상 포기각서가 들어왔으니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다리라도 두들겨 봐야겠죠? 이럴 때 확실한 팩트 체크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행동 요령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MCI 대부와 성민투자금융대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들은 당연히 낙찰가가 높아야 자기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가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치권 포기각서가 제출된 경위와 소송 결과를 문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탐문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려서 현재 이 집이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유치권 주장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성민투자금융대부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 업체가 소액 임차인을 방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라 해당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 성립의 필수 조건인 점유가 깨진 것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방법만 말씀드리고 해결하는 모습을 또 안 보여드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필요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대부 맞을까요? 네, 어디신가요? 경매 물건에 채권자로 돼 있으셔서 이거 유치권 때문에 제가 낙찰받고 싶거든요. 이거 유치권 자료를 제가 좀 받으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입찰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예예. 그 자료 있으니까요. 예예. 사진 파일로 해서 네네. 보내드리면 네네. 사진 파일로 2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는 서류상 보이는 유치권이라는 글자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권리신고 포기 및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문서를 제가 직접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치권은 해결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유치권 리스크가 완벽히 해결된 지금 현재 최저가 약 7억 4천만 원은 매매 호가 저층 기준 8억 중반보다 1억가량 저렴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경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는 보물찾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보물찾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경매였습니다.